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매혹적인 존재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가 정해놓은 미의 기준이나 SNS 속 화려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 인간 정신의 심연을 탐구했던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발견한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기품, 특별한 에너지, 그리고 그 사람만의 고유한 존재 방식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을 완벽하게 매료시키는 힘. 칼 융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종종 특별한 에너지, 즉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느끼지만 우리 자신은 알아채지 못하는 자기장과 같은 아우라를 발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스스로의 그 강력한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힘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수록 그 매력은 더욱 순수하고 진실해져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간다는 점입니다. 오늘 저는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12가지 신호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 신호들 중 일부는 너무나 미묘해서 당신이 수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이 신호들을 인지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특히 9번째 신호는 많은 여성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 융에게 있어 이 신호는 당신의 자기장과 같은 존재감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였습니다. 이 깊이 있는 통찰을 이해하고 나면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 번째 신호. 남자들이 당신 앞에서 유독 긴장합니다. 혹시 당신 주변의 어떤 남자들이 평소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당신 근처에만 오면 유독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말을 더듬거나 옷매무새를 반복해서 만지작거리거나 갑자기 아주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것을 그저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칼 융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순간 그 남자의 내면에서는 아주 깊은 심리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성이 당신의 존재 앞에서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신이 그의 아니마, 즉 남성의 무의식 속에 내재된 여성적 원형을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대한 육체적 끌림을 넘어선 당신이 가진 진실한 에너지에 대한 심오한 심리적 반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완벽하게 침착하던 남자가 당신 앞에만 서면 몸이 그를 배신하는 것이죠. 괜히 목을 만지거나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하거나 혹은 말이 너무 빨라지거나 반대로 너무 느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의 무의식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서 당신 안의 무언가와 깊이 공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당신의 빛을 일부러 줄이려 애쓰지 마세요. 그의 불안은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가진 자연스러운 자기장의 힘, 그 매혹적인 존재감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이니까요. 한 남자가 당신 앞에서 긴장할 때 그는 단순히 한 여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원형적인 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들이 당신을 자꾸만 쳐다봅니다. 칼 융은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보편적인 원형을 자연스럽게 체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인 인지를 촉발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길을 가거나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당신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그 이상 힐끗거리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당신을 쳐다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신호는 바로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미 당신을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에 이끌린 듯 다시 고개를 돌려 당신을 확인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 두 번째 시선은 무의식적 인식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당신 안에 무언가가 그들 안에 무언가를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은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카페에 들어가고 줄을 서고 거리를 걷는 당신이 만들어내는 인상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조차 모른 채 당신에게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원형적 특질을 발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두 번째 시선은 당신이 눈에 띄는 옷을 입었는지 화장이 완벽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방식,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의 말을 거는 에너지와 기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데도 칭찬을 받습니다. 칼융은 종종 그림자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매력의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당신이 스스로 가장 매력 없다고 느끼는 날, 오히려 진심 어린 칭찬을 받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오늘 내 모습은 정말 최악이라고 느끼는 날, 누군가가 다가와 오늘 정말 멋져 보여요. 혹은 오늘따라 특별히 사람을 끄는 무언가가 있네요. 라고 말해주는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모순은 진정한 자기장이 가진 심오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융은 당신이 자신을 보는 방식과 다른 사람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 사이의 이러한 대조가 강력한 진정성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합니다.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을 때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본연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머리가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다고, 입은 옷이 별로라고, 혹은 어떤 의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칭찬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매력은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피상적인 요소들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자연스러운 몸짓 속에 인위적으로 꾸며진 어떤 이미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사람들이 사소한 이유를 만들어 당신을 찾습니다. 칼융의 동시성 개념에 따르면 겉보기에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만남들이 종종 더 깊은 심리적 목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특히 당신에게 끌림을 느끼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있기 위해 아주 사소한 이유들을 찾아내는 이유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아주 간단한 것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사소한 부탁을 하거나 혹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표면적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은 우연하고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것을 의식적인 마음이 무의식적인 연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로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접촉의 순간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실 그 작은 부탁이나 간단한 질문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그들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의식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 즉 당신의 에너지 가까이에 머물기 위해 만드는 다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곁에 머물기 위한 이유를 찾는다면 설령 그것이 겉보기에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그 사소한 요청은 그들 자신조차 완전히 의식하지 못하는 훨씬 더 깊은 매력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5번째 신호. 다른 여성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판을 받습니다. 칼 융의 가장 통찰력 있는 발견 중 하나는 그림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에게서 거부하지만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우리 자신의 특질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다른 여성들로부터 전혀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비판을 경험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어떤 여성들이 당신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수동적 공격적인 말을 던지거나 혹은 당신의 외모나 성격의 특정 부분을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비판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매우 심오한 현상입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존재감이 누군가의 그림자 측면을 자극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진정성, 자신감, 혹은 애쓰지 않는 아름다움이 그들이 스스로에게서 부인해온 자질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판은 사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거부해온 자신의 측면들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만약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나 당신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무언가를 두고 누군가가 당신과 경쟁하려 드는 것처럼 보인다면 당신은 바로 그 그림자 투사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거 없는 비판은 사실 당신의 진정한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6번째 신호.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미소 짓습니다. 칼 융은 특정한 표정들을 원형적 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반응으로 규정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을 보고 미소 지을 때 당신은 이 현상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걷거나 상점에 서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히 어떤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에게 미소를 건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는 당신에게 다가오거나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 짓습니다. 때로는 수줍게, 때로는 조용한 자신감을 담아서 말이죠. 융의 심리학에서는 이 자발적인 반응이 당신이 그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온전함의 원형을 활성화시켰다는 신호입니다. 이 미소는 당신의 에너지 속에서 느껴지는 완전하고 통합된 무언가, 즉 심리적 통합을 향한 그들 자신의 탐구와 공명하는 무언가에 대한 무의식적 인식의 표현입니다. 이 미소들은 무작위적인 사회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에너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반응이며 당신 안에서 감지되는 진정한 무언가에 대한 조용한 인정입니다. 자발적인 미소는 꾸며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 비자발적으로 몸에서 우러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는지 궁금했다면 이제 당신은 그 신비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심리적 기반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칼 융의 지혜를 탐구하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함께한다면 당신의 삶에 좋은 에너지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신호들을 계속해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7번째 신호. 연인이 있는 남자마저 당신에게 시선을 빼앗깁니다. 융의 아니마 투사 개념은 자연스러운 매력의 신호 중에서도 다소 불편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미 연인이 있는 남성들조차 당신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며 결코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여성적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적 힘을 얼마나 강력하게 활성화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모임에 있거나 길을 걷거나 혹은 전문적인 환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분명히 연인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마땅히 머물러야 할 시간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그 시선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숨기려 하지만 그들의 무의식적인 반응은 그들을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원형적인 매력은 항상 사회적 관습을 따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융은 당신이 그들의 현재 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내면의 여성성의 측면을 활성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매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표상하는 심리적 완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반응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존재감, 꾸밈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방식이 만들어내는 강력하지만 의도치 않은 영향력입니다. 8번째 신호. 애쓰지 않아도 SNS에서 주목받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세상에서라면 칼 융은 아마도 꾸며진 페르소나의 바다 속에서 진정한 개별화가 어떻게 두드러지는지에 대해 매우 흥미로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굳이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소셜미디어에서 상당한 반응을 얻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과장된 포즈도 노출이 많은 의상도 인정을 구걸하기 위해 디자인된 어떤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진 한 장을 올렸을 뿐인데도 이례적으로 많은 좋아요와 댓글, 메시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페르소나에 집착하는 세상 속에서 당신의 개별화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구현할 때 그녀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은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솔한 존재 방식, 자연스러운 시각, 그리고 필터링되지 않은 본질 말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아마도 당신 자신은 왜 그렇게 단순하고 진솔한 게시물이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더 많이 보여주고 더 세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힘이 바로 그 자연스러운 진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초월하여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무언가를 건드리는 그 힘 말입니다. 9번째 신호. 남자들이 당신 앞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신호들 중에서 가장 오해받기 쉬운 신호일 것입니다. 한 남자가 당신에게 분명한 관심을 보이고 당신을 찾고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완전히 당신에게 빠진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멀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신비롭게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융은 이러한 심리적 과정을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어떤 것이 극단에 이르면 그 반대로 변하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한 남성이 당신의 진정한 에너지에 강렬한 끌림을 경험할 때 그것은 그의 의식적인 의도와 무의식적인 반응 사이에 심오한 내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의 혼란은 그가 벌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서로 상반되는 심리적 힘 사이의 긴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의식적인 마음은 그가 감지하는 연결의 깊이에 압도당할 수 있지만 그의 무의식은 계속해서 그를 당신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둡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강렬하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렬함이 그의 심리적 콤플렉스와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내적인 압력이 가라앉으면 그는 자신의 일관성 없어 보이는 행동을 이끄는 더 깊은 힘을 종종 인식하지 못한 채 다시 돌아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패턴을 관심 부족이나 감정적인 개임으로 해석해왔다면 이제 그것이 종종 그 반대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존재감이 그 사람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심오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킬 만큼 강력하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10번째 신호. 당신은 자신의 힘을 깨닫지 못합니다. 융은 의식적인 자아가 통합된 자기의 진정한 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자기장처럼 매력적인 사람들이 종종 자신의 영향력을 의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이 과연 충분한 사람인지 궁금해하면서 동시에 아무런 노력 없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역설이야말로 진정한 매력의 핵심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자기인식의 부족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통합의 특징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매력적인 이미지를 투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아가 다른 사람들이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은 당신이 주목받으려 애쓰지 않고 방에 들어섰을 때, 그러나 결국 주목받게 될 때 드러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말할 때, 그러나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길 때 드러납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기하는 대신 그저 존재하는 모든 진솔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이 힘은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해 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그것은 이미 그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만함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재된 가치를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몸짓,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깊은 진실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11번째 신호. 당신의 존재보다 부재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융은 진정한 존재감에 의해 창조되는 신성한 심리적 공간인 테메노스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종종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당신의 부재를 더 절실하게 느끼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모임을 떠났을 때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당신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요? 당신이 더 이상 그곳에 없게 되자 분위기 속의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의 통합된 존재는 단지 당신의 물리적인 자아 이상을 담는 심리적인 그릇을 만듭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질, 즉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 방식을 담고 있으며 종종 그 그릇이 제거되었을 때만 그 영향력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대화의 주제가 바뀌고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당신이 떠난 후에 당신을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오래 지속되는 인상이 바로 당신을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극적인 등장을 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퇴장할 때 에너지의 공백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떠날 때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나중에 당신이 떠나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가 당신이 의식적으로 투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심리적 무게를 지니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12번째 신호. 당신과의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깊이가 있습니다. 융은 적극적 명상이라는 수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닌 그 너머에서 심오한 연결이 일어나는 몰입된 수용성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과의 침묵의 순간들이 종종 어색하기보다는 오히려 강렬한 에너지로 가득 차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대화가 자연스럽게 멈추었지만 그들이 안절부절 못하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두르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대신 그들은 만족스러워하고 현재에 머물며 마치 그 침묵 자체가 하나의 소통 방식인 것처럼 보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편안한 강렬함은 당신의 존재가 더 깊은 수준의 심리적 연결을 촉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언어적 교환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의 순간에 그들은 산만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는 경험 그 자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나에게 이렇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왜 이 침묵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보다 더 의미 있게 느껴질까? 당신과의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꽉 찬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당신이 융이 가장 심오하다고 여겼던 수준, 즉 두 개의 진정한 존재 사이의 말없는 공명의 수준에서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꾸며내거나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통합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신호들 중 몇 가지를 당신의 삶에서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이러한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진정한 자기장의 매력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자연스러운 존재감이 당신이 인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칼 융이 발견한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매력은 당신이 창조하거나 완벽하게 만들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진정한 존재 방식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종종 당신이 스스로 충분한 사람인지 의심하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당신의 자연스러운 존재가 가진 깊이와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당신이 아직 그 전체 모습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이미 되어가고 있는 완전